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문을 엽니다. 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 내과의 이현웅 교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또 이렇게 외래 환자 보셔야 되는데 바쁘신 가운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별 말씀을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많이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7월 28일이 세계 간염의 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보면서 간염이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나? 이런 의문점을 가졌거든요. 맞습니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네. 전 세계적으로 2억 5,700만 명이 비형 간염을 앓고 있고 7,100만 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년 간염으로 140만 명이 사망한다는 아주 위험성이 있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네.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사망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그냥 B형 간염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 심각성을 정말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새삼. 종류도 A형, B형, C형 이렇게 있는데 각각 다 물론 다른 거겠죠. 증상도 그렇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A형, B형, C형 간염 모두 중요하고 꼭 관리해야 될 바이러스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늘 두려워하시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A형, B형 특히 이 두 가지 바이러스는 예방접종만으로도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중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제일 높은데요. 네. 특히 이 B형 간염 때문에 간경화, 간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1995년서부터 우리나라의 B형 간염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도입된 다음부터는 B형 간염 환자 수가 계속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3%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죠. 네. 특히 예방접종이 도입되기 전에 태어난 중장년층은 약 5%에 이르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 예방접종을 하면은 걸리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100%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방접종을 왜 안 할까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되고 네. 주사를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것들 감염 경로는 어떤가요? B형 간염은 주로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걸로도 전염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주사기로 전염이 됐던 문제들이 가장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C형 간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먼저 가장 유병률이 높은 B형 간염부터 말씀드리면 네. 주로 피를 통해서 감염이 되죠. 네. 대표적인 예로는 출산할 때 어머니에게로부터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다 하고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기 때문에 95% 이상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오염된 도구, 즉 다른 사람의 피에 오염된 도구로 문신이나 피어싱을 받거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면도기나 칫솔 등을 공유했을 때 네. 감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가족끼리 가벼운 포옹이나 입맞춤 그리고 식사를 피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감염 경로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일단 예방 접종을 좀 하면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A형과 B형은 이처럼 예방이 가능한데 네. C형 간염은 아직까지 예방할 수 있는 접종약이 없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 C형 간염도 혈액으로 감염이 됩니다. 네. 따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든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혈액이 묻은 도구를 즉 면도기라든지 칫솔, 손톱깎이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에는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그래도 암 환자 완치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40, 50대 중장년층의 그 간암 사망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아까도 간염으로 사망하는 것도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 간암의 사망률도 높아요.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바로 이 두 가지 바이러스,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간세포에 침투해 들어와서 네.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간경화와 간암을 일으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냐면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냅둔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10명에서 10명 중에 2명은 5년 내에 간경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간경화에 들어서면 1년에 100명 중에 1명은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한 질환이죠. 네. 그러니까 그 B형 간염, C형 간염 절대로 그 치료를 늦추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 오셔서 네.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주위에 간에 좋다는 민간요법이라든지 건강보조제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네. 치료 시기를 이렇게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B형 간염은 대부분 염증이 발생하고 병이 악화되는데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20, 30대에 간염이 처음 시작되는데 네. 그때 와서 치료를 하면 50대 이후에 간암이 발생하지 않죠. 네. 근데 20, 30대는 항상 나는 건강해. 그렇죠. 그리고 나 네. 바빠. 네. 그래서 병원에 오지 않아서 그대로 냅두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간염 백신을 맞으면 걸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걸려도 건강하다고 자신하고서 그냥 별 증상이 초기 단계는 많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간염은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네. 하지만 환자분들께 자세히 여쭤보면 최근에 분명히 급격한 피로감을 느껴요. 네. 조금 더 심해지면 미식거리거나 구역질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럴 때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그래. 또는 감기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간단히 하시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죠. 네. 어떤 경우에는 제 주변에도 갑자기 그 피부 얼굴이 막 혈색이 안 좋아지고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있어서 황달인 줄 알고 갔더니 간염이라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간이 안 좋아지면 황달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눈이 노래지거나 그리고 마치 색깔이 변색되는 네. 좀 더 심해지면 얼굴이 검게 변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수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서히가 특히 아니고? 급성 A형, B형, C형 간염은 네. 간 수치가 1000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 저희가 정상 수치를 30에서 40으로 보는데 급성 간염에 걸리게 되면 하루만 해도 간 수치가 1000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급성 간염은 더 위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초기에는 급성 간염이 제일 위험합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저희들이 치료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면 점차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이 환자가 급성 간염에서 만성 간염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 간암이라든지 간경화를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향후에 더 위험한 것이지 실제로 급성 간염으로 왔을 때는 위험한 시기를 의사들과 함께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그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간염 백신 이외의 예방 방법은 따로 없는가 봐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B형 간염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네. 백신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아직 B형 간염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은 있지만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네. 오히려 요즘에는 환자분들께서 지혜로우셔서 자기가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항체가 안 생겼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동일하게 네. 기존의 예방접종처럼 오늘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고 네. 이렇게 3차례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도 항체가 안 생기면
현재로서는 더 좋은 예방접종은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체내에 들어오는 소량의 바이러스는 다 이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주변에 보면 B형 간염 바이러스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또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상이 안 나타났다고 해서 완치된 건 아니지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증상이 없습니다. 네. 간염이 조금 있어도 대부분 느끼지를 못하세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증상과 관계없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세포를 파괴시킵니다. 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을 하나 정하시고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하셔서 네. 규칙적으로 혈액검사, 초음파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은 게 있어요. 네. 40세 이후에서는 국가 검진 사업에서 B형, C형 간염 환자는 1년에 2번씩 초음파와 암 표지자 검사를 해줍니다. 네.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러한 검사들을 꼼꼼히 잘 활용하시면 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보가 중요한 세상이고요. 또 정보를 알면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기고요. 네. 저희 오늘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의 이현웅 교수와 함께 간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번호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퀸의 Play the Game.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의 이현웅 교수와 함께 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뭐 간염이 또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간경화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밖에 다른 합병증은 또 나타나는 게 없나요? B형 간염이 일으킬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약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약의 안전성인데 네. 신장 기능이 나빠져 있는 분들은 약을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병이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미리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할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약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네. B형 간염을 오래 앓다가 다른 신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치료하는데 약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네.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7006번 쓰시는 청취자분. C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생활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제가 오늘 꼭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C형 간염은요, 보유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피검사를 했을 때 C형 간염 항체가 있을 때 C형 간염이 의심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그거 갖고 정말로 C형 간염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고 네. 피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감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간 수치가 정상이라도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종종 나는 간 수치가 정상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네, 네. 반드시 C형 간염 항체가 몸에 있을 때 그것은 C형 간염을 예방하는 항체가 아니라 걸렸다라는 항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 나오는지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질문자의 의견은 그거 같습니다. 네. 나는 그래서 C형 간염이 진단되고 치료를 했다. 치료를 했는데 완치됐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것 같습니다. 네. C형 간염은 다시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오, 네. 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또 재감염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C형 간염이 감염된 도구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9825님. B형 보균자는 어찌하나요? 간단하지만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그래도
동일합니다. C형 간염과 마찬가지로 B형 간염도 정말로 보유자인지 아니면 현재 B형 간염을 앓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네. 병원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농도로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혈액내에서 낮은 농도로 나오는 분들을 저희가 보유자라고 따로 명명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간 수치도 정상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따로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꼭 권고하는 것은 운동을 해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면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 자기 몸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잊지 마실 것은 6개월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7864님, 저는 간염 보균자인데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올라가서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다시 정상이 됐다가 다음 검사 때는 또다시 수치가 올라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약 먹었다 끊기를 계속 반복하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하셨네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이러스 농도가 굉장히 낮고 간 수치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바이러스제를 먹을 대상은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분명히 간 기능 개선제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먹었다 끊었다는 괜찮지만 왜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살이 쪄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건강 보조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간장약을 써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또 7433번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비염, 간염 항체가 있다고 매년 건강검진 때 알고 있었는데 2, 3년 전부터는 항체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예방접종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체가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 번 더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원일 맞으시고 다음 달 맞으시고 6개월 뒤에 맞으신 후에 그 후에도 안 생긴다면 현재로서는 더 좋은 예방접종이 없기 때문에 추가 접종은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예방접종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6474님, 우리 아들이 항체가 없어서 A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던데 계속 미루고만 있네요. 특별한 관리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비슷한 내용이세요, 다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요즘이 A형 간염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A형 간염은 이번 달 그리고 6개월 뒤에 이렇게 2번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는 항체 양성률이 낮기 때문에 꼭 맞으셔서 급성 간염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간하면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직접적인 연관이 또 되나요? 그럼요. 네. 술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친구이자 적입니다. 친구이자 적. 예. 네. 그런데 꼭 항상 드는 느낌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네. 가능한 적게 드시고 간격을 2, 3일 띄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세계 간염의 날을 앞두고 7월 28일 중장년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간은 70% 이상 나빠지기 전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네. 꼭 규칙적인 건강검진 받으시도록 권하고 싶고요. 예방접종 필수. 네. 간을 나쁘게 하는 술은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밤에 많이 드시는 이런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좋은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화기 내과의 이현웅 교수와 함께 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 다 됐네요.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끝곡으로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띄우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김명숙이었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월요일에 난 맘 아프지